1950년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 국군 2군단 소속 6사단의 선봉부대인 칠연대는 마침내 초산으로 이어지는 산간 협로를 거쳐 압록강변 신도장까지 진격하여 태극기를 꽂음으로써 통일을 이루는 듯 하였으나 압록강변 벽동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었던 6사단 2연대가 같은 날 새벽 3시 30분 독림산과 도리산으로부터 구룡강 계곡을 따라 매복 공격 중이던 중공군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오전 6시에 온정리에서 철수했었기 때문에 중공군 남침 경유와 정반대 방향으로 진격했던 국군 6사단 7연대는 보급로와 퇴로가 끊어지고 고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군 2군 단장 유재흥 소장은 온정리 탈환과 초산에 도달한 6사단 7연대의 퇴로 확보를 위해 희천에 있었던 국군 6사단 19연대와 8사단 10연대에게 온정리 탈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공군 40군단 병력들이 온정리 고지 일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19연대와 10연대 그리고 8사단 연대들이 중공군들에게 오히려 역공을 받아 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뒤늦게 압록강을 건너 전투에 투입된 중공군 38군단의 병력들이 국군 전력의 공백지대가 되어버린 희천을 점령시키고 화력이 약한 국군을 집중 공격하여 서부전선 미일군단 예하 부대들의 우측 측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자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국군의 전력을 보강시키기 위해 그동안 미 1군단에 배속되어 군단 예비로 있었던 국군 7사단을 국군 2군단으로 배속시켰고 국군 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측면을 파고 들어오는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막기 위해 국군 7사단에게 덕천 구장동 일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사단장 신상철 준장은 넓은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 3개 연대를 모두 투입시키기로 결정하고 3연대는 신흥리와 백령천, 5연대는 덕천 방향, 8연대는 용문산 일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희천 지역에 도사리고 있었던 중공군의 선봉부대가 이미 국군 작전 지역에 침투하였으므로 본래의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7사단 연대들은 우선 4단 사령부가 있는 개천 방향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공군의 진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군 7사단이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차후 방어선 형성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군 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작전 계획을 수정하여 국군 7사단에게 개천 동쪽의 비호산 방어 임무를 맡겼습니다. 비호산은 개천과 안주, 순천의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감제고지였습니다. 만약 비호산이 중공군에게 넘어간다면 서부 전선 미 1군단 전체가 포위가 되어 붕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군 7사단은 비호산을 반드시 사수해야만 했고 중공군에게는 청천강에 있는 미 1군단 부대 전체를 포위 전멸시키기 위해선 비호산 일대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국군 7사단의 병력은 10,000명, 운용할 수 있는 장비는 90%를 유지하고 있었고 중공군 38군단의 병력은 대략 3만 명으로 곡사포와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성능이 낙후되거나 미군 한 개 사단 장비의 54% 수준밖에 달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11월 2일 오후 국군 7사단은 연대들을 비호산 인근의 진지를 편성, 우측 전선을 맡은 5연대가 비호산 동쪽 760고지에 병력을 배치했고 3연대는 비호산 주봉과 이능리 상참과 하참 일대의 진지를 편성하여 중공군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11월 3일 새벽 3시 드디어 중공군의 병력들이 대대적으로 국군 7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측 전선을 맡고 있는 5연대는 대대 규모의 중공군을 예비 중대를 투입하여 30여 분 만에 격퇴시키고 760고지를 지켜냈지만 좌측 전선을 맡고 있는 3연대는 4단 규모로 추정되는 중공군 38군단의 주력들에게 화상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국군 7사단 3연대 병력들은 유무선 통신이 모두 두절된 최악의 상태에서 중공군들과 3시간 동안 혈전을 벌였고 그 이후 비호산 정상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비호산 정상이 세 번째로 중공군에게 넘어가자 3연대는 새벽에 결사대를 조직해 끈질긴 투쟁으로 적들과 싸웠고 그 결과 중공군과의 첫 번째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1950년 11월 4일 국군 7사단장 신상철 준장은 전날 밤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느라 큰 피해를 본 3연대를 후방에 있었던 조양국민학교로 이동시켜 부대를 재편성하도록 명령했고 예비대로 두었던 8연대를 3연대가 방어했던 비호산 일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8연대는 비오산 주봉에서 청천강 남한으로 연결된 북쪽 능선 일대의 진지들을 강화했고, 우측 전선을 맡고 있었던 5연대는 비오산 남쪽 535고지와 760고지 간의 진지들을 강화하면서 중공군 2차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 4단 규모의 중공군 38군단의 주력 병력들이 이번에는 비오산 쪽이 아닌 덕천 방향에서 개천 쪽으로 우회해 비오산 동남쪽의 5연대 2대대가 지키고 있었던 535고지를 공격했습니다. 5연대 2대대는 파상적인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려고 했으나 적들의 인해 전술에 밀려 결국 진지가 돌파당했고, 이는 다른 아군 방어 진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여파로 5연대 전체가 후방 2km로 후퇴함과 동시에 미 5연대 전투단 또한 1km 뒤로 군대를 이동시켰고, 그 직후 비오산 주봉을 지키고 있었던 8연대 병력들도 협상참 계곡으로 밀려나 비오산이 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공군 38군단의 병력들은 개천 지역을 완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국군 7사단장 신상철 준장은 후방에 있었던 3연대를 출동시켜 5연대 잔여 병력들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지시하였고, 적들이 병력을 재정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천 지역에 있었던 포병들에게 중공군이 있는 곳을 향해 포격을 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5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3연대는 비오산을 다시 되찾기 위해 탈환을 시도하였으나 비오산 남쪽 227고지에 위치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진격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연대가 비오산 탈환에 고전하고 있을 무렵 1950년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동안 공격 준비 사격으로 적의 예봉이 꺾일 때쯤 재정비를 마친 5연대와 8연대가 포병의 지원을 받아 비오산 일대를 되찾기 위해 남북으로 협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오산 일대 남쪽을 맡은 국군 7사단 5연대는 2대대를 동변리에서 신성리로, 3대대는 중참에서 535고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격을 하기 전 5연대 소속 한 1등병 병사가 적의 진지를 정찰하던 중 한 개 소대 규모의 중공군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도주하지 않고 용감하게 단신으로 다수의 중공군을 살상하고 장렬히 전사하였는데, 그는 바로 김옥상 일병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공로를 인정한 정부는 1954년 6월 25일 병사 출신으로서는 받기 힘든 태극무공훈장을 김옥상 일병에게 수여했고, 그의 유해는 1960년 5월 22일 국립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국군 7사단 병력들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7사단 병력들은 김옥상 일병과 같은 투지로 중공군을 몰아냈고 미 8군의 동쪽 측면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측 측면에 있었던 국군을 먼저 격파하고 미 1군단의 후방을 차단해 포위 전멸시키려고 했었던 중공군의 대담한 계획은 국군 7사단의 비오산 전투로 좌절되었고, 이후 중공군들은 다음 공세를 위해 산지로 숨어들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비오산 전투는 국군이 중공군과의 최초로 벌인 전투로 국군 7사단이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중공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부 전선에 있었던 미 10군단과 국군은 서부 전선에 비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